안녕하세요. 네. 지금 고1 우리 학생들이 확실히 그 전 시간에 고2보다는 얼굴이 살아있어요. 1년이 무서워. 예. 그죠? 우리 친구들 아주 잘생겼네. 주위에서 그런 말 많이 듣지? 처음 들어? 오늘부터 새로운 발견을 하세요. 본인에 대해서. 앞에서 이제 우리 그 입학사정관 선생님 말씀 선생님 와닿았어요? 좋은 말씀 듣고 뭔가 생각되는 게 있어요. 많아야 되는데, 그지?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캠프 기간 동안 몇 번 와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 그리고 지금 뭐 1학년 때 자기소개서 이야기 하니까 좀 지금 뭐 느낌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3학년 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2019학년도 입시를 이제 준비할 때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이제 2018학년도 이후에 논술 전형이 좀 이제 축소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학생부를 관리를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한 그런 시기에 여러분들이 입시를 치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입학사정관님 말씀처럼 이제 지금 2017학년도 올해 지금 입시를 치르는 학생들과 여러분들이 이제 큰 변화 없이 수시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 중심의 어떤 입시를 치르는 거고요. 그리고 정시에서 이제 수능 중심에 그대로 이제 입시를 치르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생활을 이제 한 학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한 학기 하면서 어때요? 근데 앞에 우리 학생들은 어제까지 엄마하고 싸웠던 것 같아. 아니야? 주로 이제 기숙학원 캠프에 이렇게 오는 경우가 이제 본인들이 원해서 이제 굉장히 하고자 하는 이런 경우의 아이들은 한 100명 중에 한 2명 있어요. 그 나머지는 이제 평소에 순종적인 아이들, 순종적인 아이들, 그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가라 그러면 그래도 한번 가볼까 뭐 이렇게 오는 아이들. 근데 이제 굉장히 이제 불행한 이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뭐냐면 아이가 나름대로 방학 때 계획이 참 좋은 계획이 있는데 아이는 그지? 엄마 아빠가 미리 간파하시고 그걸 방해하는, 그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때 이제 아이들이 와서 이제 한 3일 동안은 분노와 서러움과 이런 거와 싸워야 되는 고독한 밤이 있습니다. 근데 그 3일이 넘어가면 아까 우리 그 원장 선생님 잠깐 말씀처럼 수학을 일주일에 몇 시간 하는 거야? 20시간. 그죠? 20시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한 3일 정도 적응하고 나면 공부는 이제 집중적으로 하게 돼요. 근데 일단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과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교과와 비교과를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좀 해? 교과는 교과 성적을 따기 위한 공부, 비교과는 뭐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동아리 같은 거, 애들하고 좀 이렇게 뭔가 해보고 놀고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제일 가장 이상적인 여러분들 학생부 종합전형의 강점을 만드는 방법은 뭐냐면요. 교과서에서 배운 걸 바탕으로 내가 무언가를 스스로 더 알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과제를 수행하는 거. 요게 가장 좋은 거예요. 이해돼?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들 또 선입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건 공부 잘하는 애들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공부 잘해? 잘못해? 잘못해? 반에서 막 놀림 당하고 이래? 그렇진 않지. 그러니까 그 공부를 꼭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아까 우리 정말 입학사정관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어요. 여러분 좀 자신감을 가져라 라고 하는 말이 저도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인데 뭐냐면 이런 거예요. 흔히 1학년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많이 듣는 말이 진로 목표를 세워야 된다. 너 가고 싶은 대학이 어디야? 뭐 대학 가서 공부하고 싶은 분야가 어디야? 뭐 이런 말을 많이 좀 몇 번 들었죠.
근데 꼭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내심 엄마한테도 표현하기가 좀 쑥스럽지만 1학년 때는 여러분들 그래 나 연대 가고 말 거야 이런 생각을 혼자 한번 해본단 말이지, 그치? 절대 남한테 말을 못하고 그렇잖아. 근데 어쨌든 좋은 대학을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 왜 꺾이느냐, 성적 받아보면 1학기 기말 나오니까 에이, 그냥 괜히 한 생각했네 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이번 방학 때 그래 학교에서 그냥 별 목표 없이 공부를 해도 뭐 이렇게 1등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죠? 전교 1등을 하는 애들이 있어. 그 애들이 혹시 전교 1등 친구 있어? 친해? 조금? 근데 꼴보기 싫지? 그렇지. 꼴보기 싫어. 그 전교 1등 하는 애가 모든 과목을 1등을 하지만 걔는 왜 꼴보기 싫냐면 얘는 의대 가려고 하는 애인데 막 저기 융합과학도 1등, 융합과학 좀 관계 있겠다. 국어도 1등 하는 거야, 얘가. 성질 나는 거죠. 영어 1등 하는 거야. 이 중에 우리 아이들은 나는 진짜 영어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잘하고 싶은데 걔가 있어가지고 등수를 1등은 나는 졸업할 때까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이제 한 2등급도 받고 뭐 이러다 보면 이제 희지부지해지거든요. 그거를 이제 좀 잡아야 될 시기예요. 여러분들이 전 과목을 공부를 잘할 수 없지만 내가 좋아하는 과목에 대해서는 좀 자신감을 갖도록 해줘야 돼. 학교에서 내가 뭐 반에서 1등도 해보고 그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돼. 지금 일단 목표 설계를 그렇게 짜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나중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내가 강점을 갖게 되는 그거의 시작점이 뭐냐면 오늘 처음 내가 이야기한 시작점이 뭐다? 내가 좋아하는 과목을 찾아라. 이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과목. 쉽게 말해서 모든 과목을 다 잘하라는 말은 안 해요. 그런 애는 교장 선생님 추천해줘, 대학에. 내가 몰라도. 그지? 교장 선생님 얘 1등이에요 이렇게 추천해줘요. 근데 여러분은 뭐 내 이번 생애에는 그런 추천을 못 받는다고 쳐. 이번 생애는. 그렇지만 슬퍼할 거 없어요. 얼마 전에 EBS에서 그 방영했던 공부의 배신이라는 프로그램 봤어요? 그렇게 추천을 받아서 1등한 아이들이 공부를 그렇게 믿고 했는데 배신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추천을 못 받더라도 요 전형 중에 멋진 전형이 또 있어요. 건국대학교는 자기 추천 전형이 있어요. 그죠? 그 정도는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추천. 그렇잖아. 나는 뭘 내가 스스로 추천할 건지. 그지? 그 중학교 때도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이제 연간 이렇게 그 컨설팅을 해주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은 대부분 이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좀 많지만 그 중에는 이제 공부를 좀 별로 공부에 관심이 없는 아이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 중에 이제 좀 재밌는 친구들이 뭐냐면, 중학교 때 막 댄스 동아리 있잖아요. 혹시 여기 댄스 동아리 해본? 춤 잘 못 춰? 안 해봤어? 지금 하면 안 돼. 알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중학교 때 댄스 동아리를 했던 아이 같은 경우는 얘가 댄스 동아리에서 정말 주목을 받았고 했던 것들이 많아요. 근데 고등학교 오니까 단절된 거죠. 고등학교 가서 물론 얘는 댄스 동아리 만들어요. 근데 그거를 참 주목해서 봐달라는 거예요. 댄스 동아리를 중학교 때 했던 아이가 고등학교 와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압박감은 더 클 수 있어요. 중학교 때 공부를 잘 많이 안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갈림길이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간에 고등학교 와서 부모님도 별로 안 좋은 시각으로 보고 학교에서도 뭐 그렇게 댄스 동아리 밀어주는 이런 분위기, 댄스 동아리 밀어주는 분위기인 학교는 전국에 몇 군데 있어요. 글로 전학 가고 싶으면 나한테 연락하시면 내가 학교를 알려드릴게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아이가 입학해가지고 그래 나 공부를 많이 안 했으니까 타협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하고도 타협하고 나 자신하고 타협해서 그래 나 공부를 좀 꾸준히 할래. 그렇게 마음 먹어요. 그지? 요렇게 간 아이가 좀 내가 볼 때 많아. 근데 어떻게 해서든 내가 댄스 동아리를 계속 고등학교 와서도 해야 되겠다. 마음 먹은 애들 중에는 댄스 동아리가 없으면 만들어 지가. 그지? 만들어. 근데 이 아이들 둘 다
순탄치는 않아요. 길이, 앞으로의 길이. 왜 순탄치가 않냐? 댄스 동아리를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고 잘했던 아이가 그냥 접고 공부를 해도 6개월 하면 내가 공부를 이게 어떤 과목을 잘하는지도 모르고 방향을 잃게 돼요. 방향을. 그래서 그것이 6개월이 넘어가 버리면 포기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 겁니다. 내가 자기소개서를 잘 쓰려면 여러분들이 6개월 텀으로 여러분들의 활동과 나의 삶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나중에 이제 수업에 들어오면 여러분들한테 그 교재도 나눠줄 거야. 아마. 내 삶을 스스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 그럼 만약에 거기서 우리가 남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서 내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나는 중학교 때 만약에 하고 싶었던 거를 고등학교 와서 끝내 하는 스타일로 내가 하는 유형인가? 아니면 공부를 해야 된다는 압박감을 더 느끼기 싫어서 당장에 타협을 해서 내가 그거보다는 공부를 해보려고 일단 이쪽 길을 택하는 유형인가?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둘 다 결국은 오래 가지 못하는 게 뭐냐면 6개월 동안, 그러니까 1학년 1학기죠. 1학년 1학기 동안 내가 흥미를 갖고 열심히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교과목을 발견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근데 1학기가 지금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여름방학 끝날 때가 끝난 거죠. 그지? 그 중요한 시점에 여기 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비교과 활동과 교과 활동은 분리해서 생각하지 말고 내가 1학기 동안 공부했던 것들을 되짚어 보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이 캠프에서.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 과목은 내가 참 좋아하는 과목이 될 수 있겠다. 내지는 이 과목은 그래도 내가 좀 뭔가 1학기 동안 공부를 해보니까 그래도 수업도 괜찮고 뭔가 열심히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부를 관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상을 받거나 뭐 이런 것도 사실은 뭐 도움이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연결성이에요. 연결성. 이 연결성이라고 하는 건요. 이게 바로 이제 주도성입니다. 자기 주도성. 여러분들 혹시 지금 혹시 부모님 몰래 부모님 와 계셔서 참 여러분들 자유롭게 말 못할 것 같은데 부모님 몰래 연애를 진행하고 있는 학생. 남친을 사귄다. 주위에 그런 학생 있지. 친구 중에. 남친 열심히 사귀는 애 있잖아. 그치? 그 아이들 보면 놀라운 게 있어요. 아무리 부모님들이 말리고 감시를 해도 5만 가지 아이디어를 다 만들어내. 야, 이거는 놀라운 겁니다. 그걸 하나 비유하자면 여러분들이 왜 그렇겠어요? 현실적으로 맨날 엄마하고 싸우는 걸 좋아하고 엄마에게 상처를 주는 걸 좋아하는 아이는 사실은 그 병원을 가야 돼요. 친구는. 그런 본성인 아이는 없다고 보고 근데 엄마하고 매일 싸우면서도 왜 그걸 하냐면 좋으니까 하는 거잖아. 그죠? 그거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공부가 그래도 괜찮아서 공부가 그만큼 좋을 수는 없고요. 절대 없고요. 그래도 어떤 공부가 좋다라고 하면 이 공부를 내가 어떻게 더 어떤 것들로 더 발전시켜 볼까라고 하는 생각이 연결성이에요. 그럼 쉽게 말해서 이거죠. 중학교 때 다 경험했을 거예요. 그 중학교 때 경험한 걸 부모님들도 고등학교 1학년 지금 여름방학에 와서 한 번 더 좀 부모님들도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부모님들도 자꾸 비교할 수 없는 걸 자꾸 비교하려고 그래요. 우리 아이하고 다른 아이가 비교할 수 없는 건데 자꾸 비교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우리 아이의 실질적으로 흥미나 이런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학교 때 어떤 아이들이 더 가능성이 있냐면 수행평가를 아주 열심히 했던 중학교 때는 좀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밤새 수행평가 해봤지? 그런 눈빛이야. 밤새 수행평가를 해보는 걸 왜 수행평가를 하니? 친구들하고 같이 하니까 더 재밌고 친구들하고 같이 하니까 혼자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책임감도 좀 느끼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야? 그 과목이 좋아하는 과목일수록 열심히 하게 되죠. 그치? 싫어하는 과목의 수행평가를 어떻게 하나요? 대충 하죠. 그치? 조별 과제로 줘도 숨어 있고 그런 거라는 거죠. 결국은 이겁니다. 중학교 때 어떤 과목의 수행평가에 밤을 새서 했던가 요거를 한번 눈여겨봐야 되고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와서는 중학교보다는 왜 그렇게
지금 수행평가나 이런 걸 열의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못하느냐. 그건 대학 입시는 결국은 성적이라고 하는 걸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전과목 성적이라고 하는 것을 잘 따면 좋겠지만, 향상을 시키면 좋겠지만, 결국 이제 2학년 과정으로 가는 지금 시기에는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을 더 연결해서 더 열심히 할까를 더 궁리하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수학을 좀 못하는 학생이 수학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죠. 수학을 보완을 해야 되지만 그 학생이 수학을 보완하는데 거의 고통을 당하면서 그 시간을 거의 다 쓰는 것보다는 수학은 그래 향상할 목표만 가지면 되는 건데, 그 대신에 나는 화학 과목은 참 흥미가 있어. 그럼 이 아이는 사실은 좀 요령껏 하자면 화학 과목에서 무엇을 더 할까를 생각을 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전교 1등 하는 아이가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모든 과목을 다 1등해요. 근데 그 아이보다 나는 화학에서 그 아이를 가르칠 만큼 그 아이보다 훨씬 더 내가 뭔가를 많이 공부해 볼 계획을 세우면 그건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아이보다 내가 뭘 잘해보려, 성적을 빼고는 뭘 더 잘할 수 있을까? 수행평가 더 잘할 수 있잖아. 그죠? 수행평가는 같은 점수를 받아도, 같은 점수를 받아도 대부분 친구들이 알잖아. 그지? 쉽게 말해서 3학년 올라갔는데 여러분한테 학투 과목을 배우는데 나를 무시하지 않는다. 그럼 성공한 거예요. 이해돼? 그럼 결국 수행평가를 내가 잘할 수 있는 과목, 내가 그래 좀 좋은 과목은 집중한다. 그 다음에 또 뭘 잘할 수 있을까? 수행평가 집중해도 걔도 수행평가 점수 30점이면 30점 받고, 나도 30점 받았어. 근데 지필고사에는 질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수행평가 그 다음에는 또 어떤 게 있었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내가 화학을 좋아하면 화학과 관련된 책을 읽거나, 그 다음에 선생님이 시키지 않아도 내가 화학의 어떤 분야에 좀 더 많은 걸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책도 읽고 뭐 검색도 하고 뭐 등등의 그런 일들을 하고 싶어 하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돼? 그러면 1학년 때 그걸 발견하면 1학년 때 여러분들이 학교 들어오면 우선 동아리 활동부터 여러분들이 정해지잖아요. 그죠? 근데 1학년 때 들어와가지고 들어오자마자 내가 정규 동아리, 내가 목표로 하는, 내가 그래도 좀 해보고자 하는 동아리를 못 들어가서 그 다음 후순위로 밀려서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일단 경험을 해보니까 영 정말 아닌 것 같아. 나는 정말 좀 이 창체 시간에 뭘 해보고 싶은데, 그래서 이 아이가 여름방학쯤 돼서 그걸 생각을 좀 구체화한다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가만히 있겠어요? 그 자기 생각을 좀 동조해주고, 어때? 자기 생각을 좀 들어주고, 좀 호기심이 같은 아이들을 좀 찾아보겠죠. 그래서 결국은 만드는 데 성공하는 게 뭐냐면 2학년 초에 내가 그래도 좀 더 공부 내지는 좀 더 뭘 알아보고자 하는 그런 동아리, 팀을 하나 만드는 데 성공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돼? 아까 입사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지금 대부분의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동아리, 창체 동아리가 40개를 넘기기가 힘들어요. 그치? 좀 많은 학교, 좀 자율고라, 자사고 이쪽이 보통 한 70개 정도 됩니다. 근데 일반고에서 40개 정도의 정규 동아리가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뭐 오디션 보고 들어가고 이러다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잖아. 그치? 그리고 그 40개 중에 인기 동아리 한 4개 있어요. 다 몰려. 그러니까 결국은 1학년 때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어떤 동아리에 들어갔든 열심히 해보고 자기가 어떤 좋아하는 것, 관심거리를 찾아내야지 2학년 때 뭐를 만들어? 자율 동아리 활동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연결성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1학년 때 교과목에서도 좀 향상된 어떤 모습을 보이고 교과 수업 시간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했던 교과목과 관련이 지어지는 활동을 생각을 해서 2학년 때 그 활동을 스스로 만들어 보는 요 과정이 이제 연결성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좀 내가 이기는 그런 학생이 되고자 하면 좀 생각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좀 해소를 하고요. 모든 과목을 다 잘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본인이 좋아하는 과목들,
연관된 그런 활동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 스스로. 그죠? 그리고 지금 또 이제 하나가 내가 팁을 또 주자면요. 이제 선행학습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캠프에 와서 지금 목적이 뭐냐면 지금 선행학습을 하는 게 큰 목적이잖아요. 지금 학교에서 2학기 진도가 수투 나가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3주 동안 압축해서 어떻게? 수투하고 미적분 원까지 다 끝내는 거잖아요. 그럼 이 선행학습을 하고 가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이제 좀 갈리는 거야. 여기서 압축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을 공부하고 나서 이거를 성적으로 연결시키는 게 제일 좋고요. 2학기부터 성적으로 연결시키는 게. 근데 그것만 다가 아니고 내가 선행학습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학생부에 어떻게 좀 드러낼까 라고 하는 부분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하나 좀 창의적인 사고가 필요해요. 근데 선행학습을 한 걸 티내려고 내가 2학년, 아니면 1학년 2학기 때 2학년 교실 가서 공부하면 어떻게 돼? 학교에서 좀 부정응아 취급을 받든지, 뭐 이게 뭐 조치가 있어. 그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미적분을 다른 애보다 먼저 많이 공부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많이 공부했는데, 학교에서는 다른 아이들하고 똑같은 진도를 배울 수밖에 없으니까 나는 까먹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2학년 때 미적분 학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줘야 되겠지. 일예를 말하면. 그래서 요즘에 이제 엊그저께 또 보도로 한번 나간 게 있어요. 뭐냐면, 요즘에 이제 그 대학에서, 우리 고등학생들에게 또 모두에게 오픈하는 무크 강의가 있어요. 혹시 들어봤어요? 그거에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적분을 배웠다. 그러면, 내가 미적분을 배우고 더 많이 공부를 해서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교과 수준의 이상의 것을 한번 공부해 보겠다는 목표가 생긴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대학 미적분학 강의를 찾아 듣는 거예요. 그게 지금, 얼마 전 보도에도 지금 나왔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고등학생들 중에 7만 명이 듣고 있어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께서 왜 놀라시냐면, 미국은 이 무크 강의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이제 커세라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고, EDX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퓨처런이라고 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5-6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대상이 누구냐면 대학생을 위한 고등교육 과정이에요. 대학생들의 이제 전공 과목들에 대한 이제 학습을 위해서 만든 과목인데, 미국에서도 역시 고등학생들 중에 아주 뛰어난 아이들이 AP 과목을 듣잖아요. 대학 선수 과목입니다. AP 과목을 듣는데, 거기도 똑같은 고민을 해요. AP 과목을 이제 아이비리그 아주 높은 대학에서는 많이 좀 요구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의 AP 과목들을 듣는데, 그러다가 GPA, 자기 학년에 현행 교과 수업을 놓쳐서 GPA가 낮아지는, 내신 성적이 낮아지는 우를 범할 수는 있는데, 사실 좋은 거는 뭐냐면, 이제 미국 대학 같은 경우는 이 아이가 고등학교 우리나라 이제 2학년, 이제 보통 이제 11학년 정도 되면 대학에서 공부할 전공 분야에 대한 탐색을 적극적으로 하기를 원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결국은 여러분들이 대학에 가서 내가 어떤 분야를 공부하고 어떤 전공에 대한 내가 그 학업 역량을 만들어야 될까를 이제 결정해가는 시기들이 이제 남아 있는데, 그거를 준비하는 이제 전 단계 과정으로서 대학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이제 이런 무크 강의예요. 여기는 지금 해외 사이트 같은 경우는 한 3,000개 강좌가 넘고요. 국내 K무크 강의가 있어요. 내가 예를 하나 들어주는 겁니다. K무크 강의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분기별로 한 40개 정도 강좌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26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어요. 거기 이제 가장 적극적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대학이 이제 서울대학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포항공대랄지 카이스트, 이런 학교들이. 근데 그 강좌들을 고등학생들이 듣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 듣겠어요? 그 분야에 열의가 있고 그 분야의 공부를 더 많이 한 아이가 듣겠죠, 당연히. 그 강좌는 수강을 하면 보통 이제 강의가 이제 편성이 다 다양해요. 만약 5주짜리 강의다 그러면 40분짜리 동영상을 8개 정도를 본다 할지 10개를 본다 할지 그렇게 되는데, 주차별로 과제와 퀴즈를 풀어야 돼요. 그리고
페이퍼도 써야 돼요. 그래서 그게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수업이지만 이제 수료증을 받아요. 그럼 그거는 지금 현행 우리 교육부 지침상으로도 고등학교 학생부, 생기부에 기재가 되게 돼 있습니다. 진로 활동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금 말하는 게. 선행학습은 지금 더 부정적인 요인이 많다라고 일반적으로 하고 있지만 지금 제가 말하는 선행학습은 다른 이야기죠.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탐색을 해서 자기가 스스로 관심 가는 분야를 더 많이 공부해서 대학에 가서 내가 공부할 분야에 대해서 탐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를 했으면 또 하나를 연결하고 그 활동으로부터 어떤 활동을 또 계획해 볼까. 이게 바로 자기주도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제 8월 15일까지 여기 있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 있으면서 나를 이제 좀 몇 번 만날 거야. 일단 두 가지만 우리가 해보자. 뭐냐? 첫 번째, 내가 1학년 1학기 과정에서 그래도 중학교 때부터 좋아했던 어떤 과목이 1학년 와서 성과를 더 낸 게 있으면 그거 하나 체크하기. 안 그러면 고등학교 와서 새로운 내가 흥미가 이건 내가 좀 잘할 수 있겠다 싶은 과목이 있으면 체크하기.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과목들을 스스로 인식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여기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차피 내가 앞서 나가는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앞서 나가는 공부를 했으면 그 국영수 요 과목 중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내가 실력이 좀 향상되고 좀 긍정적으로 좋아하는 그 과목에서 좀 앞서 나갔다 그러면 계속 그 공부를 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워보는 거예요. 이해돼? 그거를 만약에 우리 교과서를 넘어서는 공부 과정도 내가 계획을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걸 하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흔히 이런 거예요. 2학년이 올라가면 지금 1학년 2학기가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동아리 활동 그게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든 안 그러면 소극적으로 하든 지금 중요한 생각을 해야 될 시기에 있다. 지금 굉장히 내 적성에도 맞고 내가 원해서 들어온 동아리 활동이면 내년 2학년이 되면 여러분들이 주도 학년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1학년 때는 좀 2학년을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지만 2학년 선배들하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내년에 그 동아리를 굉장히 명품 동아리로 만들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것도 이런 시기에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고요. 몇 가지 꼭지냐면 3가지 꼭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국영수 과학 내지는 국영수 사회과학 이 주요 교과목 중에 어떤 교과목이 내가 그래도 좀 열심히 할 수 있고 재미있는가 이거 탐색할 것. 그 다음에 하나는 그런 과목을 내가 발견했다면 연결해서 그런 과목을 발견했다면 앞으로 어떤 공부를 더 많이 할까 그 과목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대학 과정까지도 쭉쭉쭉 공부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하나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활동 과정 특히 이제 가장 큰 게 창체 동아리 활동인데 이 동아리 활동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거는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인식한 학생은 내년엔 내가 무엇을 더 주도적으로 어떤 거를 해서 이 동아리에도 기여하고 나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지금 2학년들 선배들이 했던 것 중에 조금 내 눈에는 조금 더 미비한 게 있으면 그것들을 포착해내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하는 동아리에서 별 의미가 없다면 내년은 바로 바꿔야 돼요. 이 세상에 제일 바보 같은 아이가 의미 없는 거를 귀찮아서 내년에도 그대로 몸 싣고 가는 이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이해되세요? 근데 아이들은 대부분 어머니도 그래요. 진로 목표가 제일 처음에 우리 아이가요. 로봇공학자인데 애가 갑자기 교사가 목표가 됐어요. 이거 어떡하죠? 이거 어떡할 게 아닙니다. 그럼 교사가 목표가 된 이 진로 목표가 바뀐 계기가 보여지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나쁜 거는 뭐냐면 동아리 활동이 내용을 읽어보면 입사관들은 그 과정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다 그 의미를 짚어내기 때문에 그렇게 주도적이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자기 진로 목표를 더욱더 구체화하는 어떤 그런 계기도 없었는데 2년간 지속적으로 한 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동아리 활동이 내가 지금 정말 내 스스로 의미를 찾을 수 있는가. 없다면 다른 동아리들을 열심히 찾아야 돼. 2학기 동안은. 다른 동아리 활동하면서 지금 여러분들 친구들끼리 이야기 많이 하잖아. 그 동아리 활동 잘하고 있는 좋은 동아리 아이들 부럽기도 하죠.
근데 그 좋은 동아리에 2학년 때 들어가려면 1학년 때보다 관문이 넓나요, 좁나요? 훨씬 좁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없으면 뭐를? 2학년 때는. 그래서 2학년 때는 유독 아주 유심히 보는 게 자율 동아리입니다. 자기 스스로 학년 초에 어떤 동아리 팀을 만들 수 있었는가, 이걸 굉장히 아주 유심히 봐요, 입사관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체크하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이 캠프에서 여러분들이 저하고 또 만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8월 15일 캠프에서 나가면 2학기 때 내가 어떤 변화 내지는 어떤 것들에 내가 좀 더 힘을 쏟아야겠다, 이 생각을 좀 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